이어서 고구마의 병해충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흰비단병입니다. 이 병은 고구마 육묘상에서 주로 발생하는 병인데요. 땅가 부위에서 고구마 줄기에 하얀 균사를 감고 그 조직으로 균사가 침투하면서 고구마 종순에 조직이 물러지면서 말라 죽게 되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 병은 들깨씨 같은 이런 균핵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균핵이 땅속에서 5년 이상 생존하면서 해마다 발생 조건이 되면 계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히 방제가 어려운 병 중에 하나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흰비단병은 육묘상뿐만 아니라 봄밭에서도 고구마에 발병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흰비단병은 균핵을 형성하면서 땅속에 오랫동안 살기 때문에 상당히 방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육묘상에서 고온이나 또는 수분이 많은 상태로 관리하게 되면 이 병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육묘상의 온도와 그 다음에 수분 관리를 적절히 하신다면 이 병을 충분히 억제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병이 발생했을 때는 적용 약제를 사용해서 방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점균병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좀 다소 지저분한 병인데요. 이 병은 고구마 종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원인을 보면 미숙된 돈분이나 퇴비를 사용했을 때 이게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시는 포장은 고구마 덩굴 쪼김병에 의해서 식물체가 많이 죽은 그런 포장이 되겠습니다. 고구마 덩굴 쪼김병에 걸린 그 개체를 뽑아서 봤을 때 고구마 줄기 부분이 지금 뿌리와 함께 지금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위에 부분까지 병이 전염되면서 이 개체가 이제 결국에는 고사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 병 또한도 상당히 방제가 어려운 병 중에 하나입니다. 토양병원균이고요. 그다음에 고구마를 심어서 처음에는 활착을 잘했다가 약 한 3주 정도 이상 지난 다음에 갑자기 고구마 잎이 붉은색으로 변하면서 자라지 않고 말라 죽게 된다면 이 병을 의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병을 막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돌려짓기라든지 또 이병주를 즉시 제거해서 전염을 없앤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최근에 등록된 약제가 있어서 이 약을 침지해서 했을 때 상당히 방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댕이병입니다. 이 병은 세균성 병으로서 건조한 토양에서 발생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서는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 병은 아닙니다. 다음은 검은무늬병입니다. 간혹 고구마를 먹다 보면 쓴맛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쓴맛은 이 병에 걸려서 나온 그 독소에 의해서 쓴맛이 나는 것입니다. 이런 쓴맛이 나는 고구마는 즉시 폐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은 사람이 먹게 되면 설사를 하거나 또 가축이 먹게 되면 자칫하면 폐사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발견 즉시 이런 개체들은 폐기를 하시는 게 좋고, 근본적으로 방제법은 씨고구마를 온탕 소독하거나 또는 저장 전에 큐어링 처리를 해서 이 병을 어느 정도 억제를 시켜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등록된 약제를 사용해서 병을 사전에 방제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많이 보실 수 있는 고구마의 모습입니다. 과거에는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이 감염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궤근에 나타난 증상으로 표면이 거칠거나 띠 모양으로 이렇게 거칠어지는 그런 증상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바이러스 증상이 궤근에도 나타나지만 잎에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엽맥이 황화되거나 아니면 잎의 모양이 위축되거나 또는 잎 표면이 울퉁불퉁해지고 또는 엽 색깔이 갈색으로 변하는 이런 증상들을 미리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육묘상에서는 이와 같이 잎이 말리는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간혹 영양제를 살포해서 말린 잎이 일시적으로 회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그 바이러스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잠시 은폐된 겁니다. 그래서 계속 바이러스는 안에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바이러스들을 옮기는 것들은 대부분 담배가루이 또는 진딧물입니다. 그래서 육묘를 하시는 농가분들은
이 진딧물이나 담배가루의 발생 상황을 계속 예찰하시면서 방제에 힘써 주셔야겠습니다. 바이러스를 방제할 수 있는 약은 근본적으로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는 방법은 생장점을 적출을 해서 조직 배양을 한 다음에 이것들을 플러그묘로 농가에 현재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배양 상태로 이제 농가에 보급되는 이런 묘들은 상당히 가격 면에서도 좀 다소 비싸기 때문에 농가분들은 적정한 양을 부담되지 않는 양만큼 구입을 하셔서 그것을 증식하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벌레는 뒷날개 흰 밤나방의 애벌레입니다. 이 벌레가 최대로 크게 되면 어른들의 새끼손가락 정도 크기까지 크는 벌레이고 굉장히 섭식량이 많은 벌레가 되겠습니다. 이 벌레는 주로 잎을 가해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예찰이나 방제를 소홀히 했을 때는 거의 폐농지경에 이르기까지 가해가 심합니다. 그리고 이 벌레의 유충은 9월 상중순에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 유충은 주로 이제 야간에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용약제를 가지고 이 벌레가 발생했을 때는 이른 새벽이나 저녁에 방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맺고 굴라방이 되겠습니다. 발생 빈도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이 벌레 같은 경우는 잎 뒷면에 굴을 파고 들어가서 잎을 가해하기 때문에 일단 발생이 되면 상당히 방제하기가 어려운 해충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등록된 약제는 없습니다. 다음은 고구마 뿔라방입니다. 고구마 잎을 겹으로 말아서 그 안에서 고구마 잎을 가해하는 해충이 되겠습니다. 발생량은 많지 않습니다. 다음은 군뱅이의 피해를 받은 고구마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 군뱅이 같은 경우는 풍뎅이류의 유충이 되겠습니다. 풍뎅이가 보통 6월 달에 우화해서 성충으로 날아다니다가 약 7, 8월경에 고구마 밭에 산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화가 되어서 8, 9월 달에 고구마를 본격적으로 가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군뱅이류는 적용약제를 이용해서 방제할 수 있고 다만 지리적으로 고구마 밭의 위치에 따라서 발생량이 많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인근에 야산이 있는 지역 또는 가로등이 있어가지고 밤에 풍뎅이를 유인한다든지 또는 인근에 퇴비장이 있어서 그 냄새로 풍뎅이를 유인하게 되면 그런 포장에서는 군뱅이 피해가 다소 심한 편입니다. 가끔 보실 수 있는 생리장애 중에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고구마가 쪼개지는 증상은 토양 중에 있는 수분의 변화가 심할 때 주로 나타납니다. 가뭄이 지속이 되다가 갑자기 비가 왔을 때 이런 증상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가뭄이 좀 길어진다 싶으시면 관수 조치를 해서 토양 수분 변화가 적도록 유도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토양에 있는 양분이 결핍해서 노랗게 황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새로 개간한 땅에서 고구마를 재배하는 경우에는 토양에 양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충분한 비료와 거름을 미리 주어서 조치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이상의 병해충 관리를 요약해 보면 육묘상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흰비단병입니다. 이것은 환경적으로 고온 다스 조건을 좀 피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 이제 본 포장에 왔을 때는 덩굴쪽인병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산 품종을 재배하게 되면 이 병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검은 무늬병 같은 경우는 시고구마 상태에서 온탕 소독을 한다든지 또는 큐어링을 해서 저장을 하면 이 병을 크게 억제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조직배양묘를 양성해서 그 무병묘를 증식하게 되면 바이러스는 크게 억제할 수 있고 다음에 뒷날개 흰 밤나방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가해를 하기 때문에 수시로 포장을 예찰하면서 적기에 방제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상 병해충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